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, 미국 적격 퇴직연금 플랜 대출의 세금 문제, 이거 한번 깊게 파헤쳐 보죠. 목표는 이 복잡한 규정 속에서, 특히 퇴사할 때 어떻게 하면 세금 폭탄을 피하고 또 내 은퇴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그 핵심, 바로 QLPO라는 걸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. 그냥 돈 빌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. 자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주로 그 IRC, 국세청 코드 섹션 72P, 이게 기본이 됩니다. 이게 특정 조건을 잘 지키면 401k 같은 데서 대출받아도 당장은 세금이 없는데 그 조건을 어기거나 아니면 퇴사할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럼 일단 기본부터 좀 짚어볼까요? 401k에서 대출 받는 게 그냥 뭐 은행 대출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? 왜 특별한 거죠? 핵심은 바로 그 말씀드린 IRC 섹션 72P예요.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. 보통 5만 달러 아니면 내 계좌 잔액의 50% 중에 적은 금액. 그 한도 내에서 그리고 법적 효력 있는 서류를 쓰고 또 중요한 게 5년 안에 원금이랑 이자를 거의 똑같이 나눠 갚아요. 뭐 집 살 땐 예외가 좀 있긴 하지만요. 이런 규칙들을 지키면 빌린 돈이 당장 내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. 세금 혜택은 그대로 누리면서 급한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죠. 오, 근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. IRA 계좌 있잖아요. 거기서는 절대 어떤 형태로든 대출이 안 됩니다. 혹시라도 시도하면 그 계좌 전체가 다 과세될 수 있어요.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. 빡할 수도 있겠어요. 만약에 이걸 못 지키면 상환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이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게 바로 간주분배, 영어로는 deemed distribution이라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. 플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상환일 놓치고 그 분기 말이 지나고 다음 달 말까지 주는 유예기간, 큐어 피리어드 안에 밀린 걸 못 갚으면요. 그 시점에 남아있는 대출 잔액 전체가 그냥 그의 소득으로 잡혀버려요. 과세소득으로요. 헉, 잔액 전체가요? 네, 전체가요. 거기다가 만약 59.5세 미만이다. 그러면 10% 조기 인출 벌금까지 추가될 수 있어요. 벌금까지. 그렇죠. 근데 진짜 힘준 건 뭐냐면 실제로 돈은 받은 게 없잖아요. 이미 예전에 빌려 쓴 건데 근데 세금이랑 벌금은 내야 하고 또 플랜에 빌린 돈 갚을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. 이야, 돈은 못 받고 세금 고지서만 받는 거네요. 최악인데요? 네. 그리고 이 간주분배로 잡힌 금액은 롤오버, 그러니까 다른 은퇴 계좌로 옮겨서 세금 이연 혜택을 이어가는 거, 그것도 안 됩니다. 롤러보도 안 되고. 그러니까 규칙 어기면 그냥 세금 내고 벌금 내고 끝이다. 이건데,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회사를 그만둘 때 남은 대출금 처리 방식은 이거랑은 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. 그때는 플랜 대출 상계 이게 적용될 수 있다고요?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게 핵심적인 차이점이에요. 간주분배는 규칙 위반에 대한 어떤 페널티 같은 세법상 이벤트고요. 플랜 대출 상계는 퇴사나 플랜 자체가 종료되는 그런 분배 사유가 생겼을 때 플랜이 그냥 참가자 계좌 잔액에서 아직 못 갚은 대출금을 가져가는 거예요. 회수하는 거죠. 이건 실제 분배, 액추얼 디스트리뷰션으로 봐요. 실제 분배. 네, 둘 다 일단은 과세 대상 분배금으로 잡힐 수는 있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롤오버 자격이 있냐 없냐 하는 겁니다. 롤오버가 되냐 안 되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? 여기서 그 적격 플랜 대출 상계 QPL로라는 게 나오는군요. 네, 맞습니다. 2017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TCJA, 이 QPL로 Qualified Plan Loan Offset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는데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예요. 특히 중요한 게 만약에 대출 상계가 플랜 종료나 퇴사 때문에 발생했다면 그리고 퇴사하고 12개월 안에 상계가 이루어졌다면 이 상계된 금액만큼을 다른 데서 돈을 마련해서 롤오버할 수 있는 기한이요. 예전에는 그냥 60일이었거든요. 근데 이게 상계가 발생한 그 해에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까지로 확 늘어났어요. 연정 신청하면 보통 다음해 10월 15일까지죠. 와, 60일이랑 세금 신고 마감일까지면 이건 뭐 엄청난 시간 차이인데요. 갑자기 퇴사하면 사실 60일 안에 큰돈 마련하기 진짜 어렵잖아요. 근데 거의 1년 넘게 시간을 벌 수도 있다는 거네요. 와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2025년 중에 퇴사했는데 4만 달러 대출금이 상계 처리됐다. 그리고 이게 QPL로 요건을 만족한다면 2026년 세금 신고 마감일,
뭐 연장하면 10월 15일까지죠. 그 4만 달러를 다른 돈으로 만들어서 IRA 같은 데 롤오버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당장 내야 할 세금이랑 벌금이 없어지는 거죠. 아, 네. 플랜 관리자가 보통 폼 1099R이라는 서류 박스 7에 M 코드라고 표시를 해줘요. 이게 QPL로 대상이라는 뜻이니까 나중에 이 서류 받으면 잘 확인해야 합니다. 이야, M코드 기억해야겠네요. 그 자료에 나왔던 50세 김민준 씨 예시 보니까 그 효과가 정말 확 와닿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김민준 씨가 4만 달러 대출이 남은 채로 퇴사하는 경우였죠. 만약에 QPL로 규정 모르고 그냥 있거나 롤러오버를 못했다. 그러면 세율 30%에 벌금 10% 가정하면 거의 1만 6천 달러,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세금이랑 벌금으로 바로 내야 해요. 와, 근데 QPL로 규정을 딱 알고 세금 신고 마감일까지 어떻게든 4만 달러를 마련해서 IRA로 롤러오버를 했다. 그러면 당장 내야 할 세금과 벌금은 0원이 되는 거죠. 영원, 와. 네, 1만 6천 달러 아끼고 내 은퇴 자산 4만 달러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. 정말 엄청난 차이죠. 와, 이건 정말 모르면 그냥 세금 폭탄 맞는 거고 알면 자산을 지키는 거네요. 결국 퇴사 시점에 401k 대출 잔액이 남아있다면 이 QPL로 규정을 아는 게 정말 핵심 열쇠가 되겠군요. 맞습니다. 플랜 대출이라는 게 필요할 때 유용할 수 있지만 일단 상환 규칙 철저히 지키는 게 기본이고요. 특히 퇴직이나 이직처럼 상황이 바뀔 때는 QPL로라는 중요한 기회가 있구나 이걸 꼭 기억하고 빨리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이게 단순히 세금 몇 푼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 은퇴 자금 자체를 보존하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어요. 네, 오늘 저희가 이렇게 깊이 파헤쳐본 내용이 당신의 재정 계획 세우시는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릴게요. 플랜 대출. 분명히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죠. 유동성을 주니까요. 그런데 그 빌린 돈만큼 당신의 은퇴 계좌에서는 투자가 안 되고 있잖아요. 그동안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기회비용, 그러니까 잠재적인 투자 수익률 손실,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? 단기적인 자금 필요 해결과 장기적인 은퇴 자산 성장, 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 늘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.